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다들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계엄이 터지고 네. 30일, 40일 만에 여론조사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국민의힘. 예. 계엄 이후에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더 올라갔다. 네. 왜일까? 그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계엄을 할 만했구나. 두 번째는 계엄 이후에 관리를 정말 못했구나. 이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팩트가. 뭐 과포집을 했든 뭐를 했든 과포집을 당하는 것도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지지의 표시거든요. 네네네. 뭐 부정선거 여론 등등으로 이제 저희들의 지지율 올라가는 것을 이제 애써 디스카운트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건 아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일 웃긴 해프닝이 그거더라고요.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끼리 단톡방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야 60대 남성으로 대답했더니만 바로 끊어버린다.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세요. 샘플이 찼다는 거를. 그래서 능동적으로 한 10여 년간의 여론조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진화한 게 뭐냐면은 자랑해요. 난 이번에 20대 남성 호남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하도 이제 20대에서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네, 남성들 특히. 그 여론조사 업체 중에 이제 윈지코리아라는 곳에서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의뢰받아가지고 한 네. 조사를 보면은 20대라고 응답한 사람들한 질문을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디토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 디토. 디토라는 노래가 누구 노래냐인데 거기서 뉴진스가 답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약 80%의 확률로 답을 맞췄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60%밖에 못 맞췄대요. 근데 이게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나의 그거였고 이게 근데 하도 이제 보수 커뮤니티 온 거예요. 그 질문이 여론조사에서 온다. 검증 질문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스파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게 재밌는 게 많네. 이게 ARS니까 원래 면접 조사는 그래도 면접원이 듣고 조정원 의원이 전화해가 저 20대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ARS는 콕콕 누르기만 되니까 네네네네. 이런 검증 질문까지 넣어야 될 정도로 여론조사가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는 아까 말한 경선이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사실 여론조사 어려워져요. 여론조사 이제 그 자격증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네. 보유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을 좀 저는 후보들 제시하신다면요? 간에 예를 들어 예.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했을 때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걸 해가지고 일정한 인원을 놓고 거기서 정책과 정견을 얘기한 다음에 선거인단이 사실상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샘플을 잘 구성할 수 있으면 경선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유리하죠.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비이성적인 사람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정훈 의원은 아마 저희가 나중에 이 룰 미팅 끝난 다음에 보면요. 주름살은 늘어있고 머리는 하얘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 여론조사가 지금 거의 없어지잖아요. 온라인으로 자기가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와 여론조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아마 후보 정치인들을 스스로 돈 내고 여론조사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저도 마포에서 여론조사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네.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쪽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원했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고 부정선거가 동탄이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많이들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출구조사는 꽤 정확하잖아요. 네네네. 거기 통 들고 있다가 5명이 한 명씩 꼭 이제 물어보고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들렸어요. 저희 경우는. 아니 그 사전 투표 때문에 그런 건데 사전 투표 때 출구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때도 출구조사 하면 돼.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야의 대화합을 추구하는 여야의 밤, 이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한 사람씩 지목해서 지목 토크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조윤님 하실래요? 예, 저는 김한규 의원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뉴스에서 듣기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본인 사건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공직선거법이 위헌 아니냐 뭐 이거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공직선거법 재판받은 사람 중에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위헌 제청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이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또 꼼수 부린다. 이 시간 싸움 하는데 이 대선 나가려고
재판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동의하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형사 피의자의 권리예요. 그냥 근데 헌법과 깔끔하게 재판 법률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피의자 입장에서 무죄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는 게 맞죠. 법원에서 불합리한 주장이다라고 하면 기각하면 전혀 상관없이 재판 진행되면 되고요. 저는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냥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은 군말 없이 따르자. 근데 왜 1심 할 때는 안 오늘자로- 하셨어요? 아니 1심에서 오늘자로 무죄 받을 줄 알아서 네, 그랬겠죠.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신청은 안 했어요. 아직. 그래요? 신청은 안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바로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니까. 예.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의원님 하시죠. 아 예. 저는 조정훈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부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실 탄핵 반대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수 지층 전반이나 아니면은 당심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게 되면은 탄핵 반대의 자산을 가진 분을 대선 후보로 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 전략이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선이? 저는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김문수든 오든 김문수 아무것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님이든 홍준표 뭐 시장님이든 기타 등등 네네네.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저희 진영에서 지금 대선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은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탄핵 끝까지 가보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결과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보수 진영 또는 중도 보수는 탄핵 결과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 1대1 이거는 민주당 싫어서 아마 누구한테 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많다고 아하. 보고요.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전략을 짜는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예. 자, 우리 신 의원님. 네, 저희들은 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 대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 123 내란과 119 폭동에 옹호하는 세력들이 저희들 그 대연합군 반대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세력의 123 개혁 내란과 119 폭동에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씨예요. 선거 부정론에도 그 핵심에 서 있고. 뭐 무슨 뭐 구치소 가서 대통령을 모셔 나오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조정훈에게 전광훈이란?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저희 당이 아니셔요. 그리고 실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공개하면 토요일 날 뉴욕에서 오셨고 저는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같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출국장이 똑같은 거예요. B 출국장으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A 출국장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경찰은 전 씨가 직접 내란 선동을 유발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